자리에 이 초코파이가 관해서 이걸 훔쳐가 말하고 있는데 요 있어서 네. 네. 우리는 뭐 같이 안 모으면 사정없이 훔쳐가 버립니다. 뭐 강타라는 것보다는 절도가 강도보다는 절도가 그래도 경하니까. 자, 102페이지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하고 나왔는데 이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을 때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앞에 지적 국정주의라고 하는 조건 들었던 기억납니까? 자, 토지 표시는 모두 누가 정하느냐? 국가가 정합니다. 국가. 그러면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토지 표시는 국가가 다 정해야 됩니다. 그럼 3,800만 필지,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부 국가가 정확히 매 시간 이렇게 관찰하다가 바뀌는 게 있으면 다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인력상, 비용상, 시간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지만 우리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국가가 하기 너무 힘드니까 토지 표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소유자들이 신청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국가가 알아서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로서 토지 이동은 신청 의무가 대부분 있습니다. 신청 의무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신규 등록이라는 게 나왔어요.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새로 등록하는 거죠? 새로 등록하는 거예요. 새로 등록하는 것인데 이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생겼다. 그거는 만든 소유자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가 요구를 합니다. 토지 신규 등록 사유가 발생했다.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럼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에게 자,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자, 여기 60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 60일 이내는 토지 이동에서 대부분이 60일 이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법은 여태까지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있는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지적법에서 숫자 나왔다 다 중요하다. 숫자 나왔다 얼마만큼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숫자에 관한 것은 시험에 안 나온 숫자는 없다. 다 나왔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다. 숫자는 다 중요합니다. 60일 이내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신청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의무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지적 국정주의 요건에 따라서 원래는 누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벅차니까 소유자에게 손을 내밀고 협조를 해달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바빠서 협조 못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망치 들고 와서 내를 두드려 패더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말은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무를 위반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일체 벌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의무지 사실은 의무가 아니고 협조사항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벌칙이 없어요. 그러므로 뭐 형벌 당연히 없고 과태료 같은 행정상 제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을 보면 60일 이내에 신청해 안 하면 이러고 있다. 그럼 안 하면 콱 하지 말고 안 하면 웃자는데 이러면 안 하면 그뿐이지 하고 가본단 말이야. 안 하면 그뿐이지. 그래서 과태료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의 논리를 하나 알고 가야 되는데 자, 토지가 하나 새로 생기면 우리 지적법에서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사실관계 공시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 가면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권리 공시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봅니다. 자, 우리 토지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 토지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등기부라는 것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 지적공부 장부 만들어지고 등기부 별도로 또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지적공부를 만드는 관청은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러서 특별자치시장, 일반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권력구조, 우리나라 삼권 분립되어 있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지적공부를 만드는 관청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그런데 등기부는 등기소라는 관공서가 만드는데 등기소는 법원 소속의 관서입니다. 그래서 등기소는 말하자면 사법부 예하의 관서예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행정부에서 만들고 등기부는 사법부에서 만듭니다. 같은 토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적공부는 뭐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다? 사실관계,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표시. 등기부는 표시가 아니고 뭐 공시하기 위해서? 권리 공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서로 중점이 다릅니다. 중점. 그래서 서로 다른 관서에서 서로 다른 공무원이 서로 다른 장부에 같은 토지에 대해서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담는 거예요. 담는데, 자, 우리 지적공부에도 아까 소유자는 등록되는 게 대장, 4가지 대장이 있었죠?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니까 이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 대장만 떼보지 말고 등기소를 가야 된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대장에도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담아 놓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원래 권리에 대한 거니까 등기부가 공시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기부에도 자, 갑이 소유권 가졌다, 을이 전세권 가졌다, A은행이 저당권 가졌다 해놓고 끝내버리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떤 토지, 어떤 건물에 대한 건데?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표시는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에도 표시라는 게 등기가 되는데 이 표시는 이미 지적공부가 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 표시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 간의 정보를 가져오고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가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지적공부는 우리 토지 표시 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좌표라고 하는 6가지를 공시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등기부에 있는 토지 표시는 4가지만 공시가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요 4가지만 등기부가 뺏겨오게 됩니다. 뺏겨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 지적공부의 내용이 바뀌면 등기부도 같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맞죠? 근데 등기소에서 자기 일 안 보고 지적공부 내용 바뀌는 거 언제 바뀌냐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업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내 토지 표시에 변경이 있으니까 나를 뺏기는 등기부에도 등기를 하라 라고 소관청이 먼저 자료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등기 촉탁한다 이렇게 불러요. 등기 촉탁. 자, 등기법에 가면 등기는 신청해야 등기해준다 라고 신청이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신청은 우리 개인이 등기를 요구할 때 신청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촉탁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촉탁은 오로지 관공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도 관공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뭘 해요? 촉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등기 촉탁. 그래서 등기소는 권리관계만 신경 쓰고 있다가 표시가 바뀌면 등기부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표시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먼저 내 바꿨으니까 너도 바꾸라라고 메온다. 등기 촉탁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촉탁하면 그에 맞춰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거꾸로 자, 지적공부 소유자 이것도 등기부 소유자하고 같아야 되겠죠. 근데 소유자 바뀌는지 등기부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 업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자, 소유자에 관한 등기가 바뀔 때마다 등기소에서 야, 내가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너도 바꿔라 라고 등기소에서 또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끊임없이 맞춰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이 늦었다. 그러면 자, 우리 지적공부에서 지목이 예를 들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 그런데 아직 등기 촉탁이 안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아직 전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등기부는 전, 지적공부는 대 돼 있더라. 그럼 지목은 전인가 대인가? 대다 대. 맞죠? 그래서 아까 토지 표시는 뭐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자, 등기부에 갑돼 있으면 그걸 뺏긴 지적공부도 갑돼 있겠죠. 근데 등기소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적공부도 을로 소유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통지가 안 되고 있어. 그 당시에 우리가 두 개를 떼봤어. 여기는 을 돼 있고 저기는 갑 돼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는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장과 등기부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사실관계는 대장을 보고
그럼 등기부 보니까 100평 돼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 100평, 평당 얼마에서 계산을 하고 주려고 하다가 대장 때 보니까 99평 돼 있더라. 그럼 나는 100평 가격 줘야 돼요? 99평 가격 줘야 돼? 99평. 대장이 맞는 거니까. 여기 등기부가 잘못됐는데 우리 평당 뭐 1000만 원이면 이거 뭐 10억인데 이거 하면 9억 9천이지. 그렇게 계산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토지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적공부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등기부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뭐부터 만들어지느냐? 지적공부부터 만들어져요. 자, 우리 지적공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등기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이런 원칙이 나와요. 선, 먼저 등록되고 후 등기, 후에 등기된다. 후 등기. 자, 해서 선, 대장, 후 등기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대장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 가면 배웁니다. 처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대장을 들고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만들어지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대장부터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걸 선등록, 후등기 원칙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 두 가지.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신규 등록에서의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 두 가지. 봅니다. 어디 갔노? 자, 103페이지 가시면 저 밑에 오른쪽 가로 2번 소유자 하는 게 나왔죠? 거기서 첫 번째 줄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거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줄 쫙 끊고 오셔야 돼.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합니다. 자, 지금 지적공부가 지금 최초로 신규 등록이니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지고 나야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럼 아직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적공부의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를 그대로 뺏겨와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만큼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자를 누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고 등록합니다. 이거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특징이에요. 신규 등록되고 나면 법제에 따라서 등기부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의 지적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한다. 등기부 소유자 뺏겨온다 이렇게 돼요. 다만 신규 등록할 때만은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 등록의 특징. 자, 10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번에 등기 촉탁 제일 위에 오른쪽 3번 등기 촉탁 해놓고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신규 등록 후 관할 등기소에 그 다음 줄 끊었습니다.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촉탁하지 안 한다. 줄 쫙 끊어놓고 해주셔야 돼. 자, 되도록이면 지금 줄 끌 때는 뭐로 끄라? 연필로 끄라 했습니다. 연필로. 빨간 볼펜이나 특히 형광펜은 지금 극도로 자제하셔야 돼요. 연필로 끄세요. 물론 지금 끊는 것은 빨간 볼펜 끄고 형광펜 끄도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운 게 다음에 책 볼 때에도 계속 빨간 줄에 형광펜 꺼져 있으면 또 눈이 가잖아요. 책을 나중에 빨리 보고 싶을 때 시간 절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되도록이면 연필로 꺼놓고 나중에 자꾸 외워지는 거 당연히 외워진 거 이제 구구단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안 배웠어. 그 구구단 처음 배우면 억수로 중요하죠. 시험만 치면 2 곱하기 4는 괄호 이리 나오니까 그때 줄 쫙쫙 꺼놔. 중학생 돼봐. 구구단 이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해. 근데 그 줄 쫙쫙 끄고 형광펜 꺼져 있으면 사람 미치는 거지. 무슨 이해하죠? 지금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니지? 지금은 코 찔찔 흘리면서 옆에 엄마가 코 닦아주는 입학식 하는 시기단 말이에요. 맞죠? 다 중요한 것처럼 보여. 나중에 가면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라 했습니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자, 봅니다.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맞죠? 그리고 지적공부에 토지표시가 등록되고 등기부가 뺏기고 나서 지적공부 토지표시가 바뀔 때마다 내가 바뀌었으니까 너도 바꾸라 라고 촉탁하는 게 등기촉탁이에요. 맞죠? 근데 신규 등록했을 때는 아직 대장만 만들어졌지 등기부 자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는 등기부에 이 등기해라 라고 촉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만의 특징이에요. 신규 등록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뺏겨올 수 없다.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하지 못하고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더라. 두 번째,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아직 없는 거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두 가지는 반드시 배워두셔야 된다. 시험에 거의 아무리 안 나와도 2년에 한 번은 나오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지문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으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임야도 그리고 임야대장에 또는 거기 등록 안 된 토지는 지적도 그리고 토지대장에 함께 등록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어떤 토지가 임야도 임야대장에 어떤 토지 지적도 토지대장에 어떻게 구분되느냐. 정확한 구분법은 없습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1910년대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토지에 대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는 나라였어. 왜냐하면 왕토 사상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조선의 전국토는 누구 거다? 왕의 것이다. 왕토, 왕의 토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내 건데 그걸 굳이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일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자원을 뺏어가야 되겠는데 뺏어가기 위해서는 토지를 분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하고 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 토지 정보를 일본 사람들이 확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토지대장, 임야조사 사업하면서 임야대장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지목을 18개로 구분했어요. 그중에 6개 지목은 임야도 임야대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거를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자료를 넘겨받고 6.25 사변 나오고 나서 산거지가 돼갖고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그냥 막 굶어 죽어가는 나라야. 맞죠? 우리 위에 할아버지 때 보면 그 할아버지 때가 이제 6.25 사변을 젊을 때 내지는 어릴 때 겪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자매가 형제 자매가 보통 몇 남 몇 여야. 맞죠? 왜 그리 많이 낳았겠어요? 많이 낳아야 그 중에 몇이라도 살아남아서 농사 짓는데 품팔이라도 할 거 아닌가 말이에요. 맞죠? 쥐 먹는 거는 하늘에서 타고난다 이러면서 막 퍼질러 뿌린 거야. 사는 거는 지 알아 사는 거고 병원 갈 돈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맞죠? 아프면 뭐 한다? 민간요법. 내가 허리 아프다 하면 너무 집에 가서 오래된 똥 가져와서 구워갖고 미기고 옛날에 그래 했단 말이에요. 맞죠? 옛날에 허리 아픈 사람 병원 못 가잖아.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위경련을 거의 상습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했었어요. 위경련하고 띵띵 부릅니다. 병원 못 가요. 왜?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몇 개 없지 그때는. 머리 아프고 하면 전부 먹는 게 뭐야? 뇌선 해갖고 옛날에 노신 하면서 매 그거나 먹고. 맞죠? 감기 들었을 때 활명수 하나 먹으면 부잣집이야. 우리도 감기 들면 집에서 뭐 합니까? 뭐 하기는 설탕물 때리 묻고 이불 싸고 누워갖고 덜덜덜 떨다가 땀 흘리고 그죠? 그러다가 더 세게 와가지고 중리 산이하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못 살았던 시절에 이거 정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 안 되다가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들어와서 경제개발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국토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개발이 안 돼서 여기 있던 토지들이 갑자기 개발이 되는데 이리 옮기질 못하고 남아있고 엉망진창이 되고 좀 섞여버려요. 지금은 정확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야 같은 지목 가진 토지는 원래는 여기 등록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임야라는 지목 가진 토지가 여기도 등록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법은 없고 여기는 집가 땅값이 조금 낮고 개발이 덜 돼 있는 거, 여기는 땅값이 좀 되고 개발이 좀 돼 있는 거, 대략 그 정도 구분밖에 안 돼요.
대충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임야도는 아까 우리 봤듯이 굉장히 정밀도가 낮은 도면이에요. 그럼 땅값이 낮으면 그 땅값 낮은 토지를 비싼 돈 들여서 청량해서 비싼 도면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땅값이 낮은 것은 정밀도 낮은 돈 적게 드는 도면에 등록을 하고 땅값이 좀 있는 토지는 보다 정밀도가 높은 도면에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토지가 개발이 됐어. 땅값이 일약 상승을 해버려요. 놔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를 여기로 옮기게 되는데 그것을 등록돼 있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라고 해서 등록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등록 전환의 기본적인 의미는 토지가 개발되면서 지가가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뭘 올린다?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록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돈 썼다. 돈 썼는데 정밀도 뛰어난다. 돈 쓴 보람 있네.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면 돈 썼다. 돈 쓴 결과는 정밀도 개 떨어졌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는 하지 않습니다. 등록 전환은 일방통행이에요. 양방통행이 아니고 일방통행. 임에서 지토,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 그것만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돈 써서 정밀도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다 문제로 나왔어요. 여기 등록된 걸 저기로 등록시키거나 저기 등록된 걸 여기로 등록시키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 실제로 나왔었어요, 옛날에. 틀렸죠? 아니에요. 일방통행만을 얘기합니다. 그럼 등록 전환은 무단히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임야 있는 걸 그냥 옮기겠습니까? 개발돼서 땅값 상승하니까 옮기겠습니까? 개발돼서 땅값 상승하니까. 그럼 개발된다는 얘기는 옛날과 지목이 똑같다, 지목이 바뀐다. 지목이 바뀌고 있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원칙, 지목 변경이 있으면서 등록 전환되더라 라는 게 원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이 없는데도 등록 전환되는 예외가 3가지가 있더라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04페이지 보면 공이 등록 전환 해놓고 동그라미 1번의 보면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주는 것 하고 해서 임임에서 지토로 가는 것 그것만을 등록 전환한다. 거꾸로는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대상 토지 보시면 자 1번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되고 있고 자 그런데 2번 오른쪽 가로 2번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그러나 자 항상 뒤통수 때리는 부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반드시 지목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밑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1번, 2번, 3번 나오죠. 이런 예외들이 나중에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해서 거기 뭐 1번 대부분 토지 등록 전환돼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1번에 대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서 할 때 도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그 동그라미 2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할 때 사실상 할 때 사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해서 나중에는 대도사하고 들었다 외웁니다. 대도사 해서 대부분 토지 등록 전환 도시군 관리계획선 사실상 형질 변경 나중에 문제 풀다가 그 용어가 나오면 예외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여기서는 설명드리고 하죠. 자, 여기 임야도가 있습니다. 임야도. 자, 임야도에 이런 토지들이 등록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임야도 일부 토지에 아파트가 하나 준공이 됐습니다. 자, 공동주택 들어왔어요. 가격이 일약 몇십 배로 뛰어오르겠죠? 토지 가격이. 이거 임야도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적도로 옮겨버립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임야도에서는 등록이 말소 지워지게 돼요. 두 군데 다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게 삼성 레미안이야. 분양 성공했어. 그러면 자, 이제는 나도 하자. 그게 뭐야? 지에서 자이야. 자이도 여기 들어온다 말이야. 자, 이제 나도 하고 자이가 이제 뒤에 들어와. 그러면 요것도 지적도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요 두 필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임야도에서. 자, 공동주택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그러면 마트 필요하죠. 마트가 필요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당신의 가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홈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홈 플러스야.
그죠? 홈플러스 들어왔어. 그럼 이것도 지적도로 옮겨가게 돼요. 맞죠? 그럼 지적도 옮겨갔는데 홈플러스 성공하는 거 보고 나면 다른 마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마트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마트지. 맞죠? 우리 이마트잖아, 이마트. 이마트 이름 참 잘 지었어, 그죠? 아무것도 안 해. 어디 마트 가노? 이마트. 자, 이마트도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 임야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 임야가 하나 남았는데 이 임야 하나 때문에 임야도를 계속 관리하고 보존하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는 낭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갔으니까 니 때문에 관리하게 하지 말고 너는 개발이 안 됐지만 너도 같이 가버려라. 이거 하나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도에 뭐가 생겨요? 임야가 탁 갖다 박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목이 임야인 이 토지는 지적도 옮겨갔어요. 자, 산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 산이 붙기 위해서는 어디에 등록돼 있어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어야 되지. 지목이 임야라고 산이 붙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야.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숫자 앞에 산을 붙이며. 맞다, 틀렸다? 틀렸다. 임야라고 산이 붙는 게 아니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어야 산이라는 글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아까 같은 대부분 등록 전환할 때, 대도사할 때 돼요. 그래도 하나시고,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되면 그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될 때도 사업 등이 실시돼 가지고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을 하려고 할 때도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시죠. 대략적인 이제 뜻만 안 걸으시고, 자, 등록 전환도 60일 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전환도 물론 안 해도 벌칙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106페이지 분할, 그리고 107페이지 합병하는 게 나옵니다. 자, 분할과 합병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원칙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거야. 원칙 신청 의무가 없다.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아예 처음부터 신청 의무가 있죠. 벌칙은 없지만 신청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할과 합병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뭐냐? 신청 의무 있을 때가 언제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처음부터 신청 의무가 있고 분할과 합병은 왜 처음부터 신청 의무가 없느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그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에 공시되는 사항이 불일치하게 돼요. 현실과 공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의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닷가에 땅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생겼죠. 그럼 우리가 가보면 토지가 새로 생겼구나. 지적공부 찾아보면 안 나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빨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일치시켜라. 그래서 의무 부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등록 전환. 이거 야산이었는데 여기 개발돼가지고 와, 집 큰 거 좋은 거 들어왔네. 이거 지적도 토지대장 찾아봐 있을 것 같은데 임야도 임야대장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야. 가격이 엄청 상승했는데 이거 뭔가 안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토지가 1000평짜리 한 필지가 있습니다. 지적공부도 그 토지는 1000평이다라고 공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과 공부사항 내용이 일치하죠. 그런데 그거를 분할해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뭔지 알아듣습니까? 자, 10평짜리 토지가 3필지가 있어요. 그럼 필지당 10평, 10평, 10평 지적공부 3개 만들어져 있겠죠? 지적공부 기재와 현실은 일치해요. 이거 합쳐서 30평짜리 한 필지로 해라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일치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지목이 임야인데 보니까 집이 지어져 있어. 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임야로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 지목 변경하라고 신청하라고 요구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지적공부 기재는 임야. 가보니까 집지진 대야. 안 맞아. 그러면 신청하라고 요구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요구할 것 같죠? 지목 변경은 신청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충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잘 모르겠다. 외우면 돼요. 자,
대부분 신청 의무 있는데 토지 쪼개고 합치는 거는 원칙 신청 의무가 없다 하더라. 예외적으로 있다 하더라. 그러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거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예외 신청 의무 있는데 신청 의무 있는 경우가 자, 분할은 딱 한 개. 합병은 딱 두 개. 외울 것도 얼마 없어. 자, 분할은 1필지의 일부가 용도 변경된 경우. 합병은 자, 공동주택 부지하고 두 번째 학철수 유도 구제천 하는 이 지목하고 채공장 하는 11가지 지목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해서 이 경우에만 신청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자, 학철수 유도구제천 이거 아까 봤죠? 요 두 번째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왔는데 자, 분할 한번 보시죠. 자, 이 전체 필지가 전입니다. 전 밭이에요. 자, 밭인데 해마다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오른쪽 토지는 약간 지반이 낮아서 물이 고였다가 장마 끝나면 한 2, 3일 만에 물이 다 빠져. 그래서 다시 밭농사 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돌풍이 불고 번개가 꽝꽝 치고 하더니 물이 고이더니 안 빠져.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빠져. 그럼 여기 밭농사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이 고여서 안 빠져. 이렇게 물 고인 웅덩이, 연못, 저수지, 호수 같은 것은 지목을 뭐로 하더라? 유지라는 지목으로 해야 돼. 맞죠? 이 유지로 돼야 될 지목이 됐어요. 근데 이걸 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1필지 몇 지목? 1지목이야. 1필지 1지목. 그래서 1필지 2지목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때만큼은 뭐하라? 분할하라. 토지는 전체로 전으로 돼 있는데 가보니까 반은 유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지적공부 기재하고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하라? 분할하라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때만 의무가 있습니다. 자, 1필지에 얼마? 일부. 1필지에 얼마? 일부만 지목 변경됐을 때 1필지 1지목 하기 위해서 분할하라 라고 요구할 뿐이다. 그때만. 자, 그 다음에 합병은 공동주택 부지하고 나왔어요. 공동주택 부지. 그리고 학철수 유도구제천 채공장하고 나왔는데 채공장, 채유용지죠? 공원이에요. 장은 무슨 장? 공장장, 공장용지. 그래서 11가지 지목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한번 지어지면 작년에 지었던 아파트가 여기 있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상가로 바뀌었더라. 작년에 아파트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전답 농사 짓고 있더라. 이런 거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 한번 지어지면 재건축해서 또 아파트 들어서 그 재건축하려고 해도 최소 3, 40년 있다 재건축하는 거야. 맞죠? 그럼 아파트 부지가 자,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면 대략 한 10,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해요. 옛날 25층 아파트로 예상을 하면 아파트 동을 짓게 되면 동간거리 해가지고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왜? 일조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아파트 너무 땅만 있으면 저 아스팔트만 만들어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조경 면적도 법으로 몇 프로 이상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세대 이상 되면 애기들 다닐 수 있는 유치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관리사무소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0세대 같으면 한 10,000평 정도가 필요해요. 자, 그 10,000평 아파트 지으려고 했더니 저기서 주인이 튀어나와서 내 그럴 줄 알고 10,000평짜리 한 필지가 있다. 사라. 이런 아파트 부지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 지으려면 30평, 25평, 40평, 60평, 50평 짜잘하게 나눠 있는 걸 소리 소문 없이 직원들 확 풀어가지고 사들여가지고 아파트 지은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1만 평 같으면 50평짜리 부지만 해도 200필지는 필요합니다. 그럼 200필지는 그 아파트 자빠라지고 뭔가 다른 거로 변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의 지적공부에 변화될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아파트 부지를 계속 가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최소. 그러면 200필지라면 대장 몇 개 있어야 돼요? 최소 200장. 아, 이거 200장씩이나 수십 년 동안 관리 비용 들여야 돼?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병하라.
합병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200장 보관, 한 장 보관. 한 장 보관. 비용 절감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학교 용지. 자, 학교 한번 지어지면 2년 있다 옮기더라, 20년 있다 옮기더라. 내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 아직도 그 자리 있더라. 아직도 그 자리 있더라. 맞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68회 졸업생이야. 지금 100회가 넘었어. 아직 그 자리 있어요. 일제시대 때 있던 학교야. 마산의 성호국민학교라고 마산 굴지의 명문 초등학교예요. 아직도 그 자리 있다고, 아직도 그 자리. 그런데 그게 만약에 뭐 100필지, 200필지, 100장, 200장, 그거 뭐 100년 보관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철도, 우리 경부선 철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건 역사책에서 배운 거야. 맞죠? 엄청 오래 가는 거야. 수도, 우리 정수장 같은 거. 정수장, 어릴 때 뛰놀던 정수장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에서 가보면 그 자리 정수장 있을 거예요. 정수장 안 옮겨. 항상 그 자리 있다고. 맞죠? 유지 같으면 대표적으로 저수지잖아. 자, 저수지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몰라. 옛날에 시조새가 발자국 찍고 갔을 거야. 크로마뇽이 발자국 찍고 넘어갔을 거고. 그게 저수지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전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필지이더라도 합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만 신청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때 신청 의무 있을 때 며칠 내에 신청해야 되느냐? 60일 내. 전부 60일 내. 얼마나 편하노? 공부해도 좋고. 그죠? 할 것도 없어요. 자, 해서 일단 기본만 이렇게 하고 갑니다. 기본만. 그 다음에 이 합병은 사실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우리 옛날에 찌찌찌 소축동 하던 거 기억나세요? 안 했는갑다.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럼. 자, 그 다음 110페이지 가봅니다. 지목 변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에서는 막 두 가지만 일단 신경 쓰고 갑니다. 자, 양가로 1번 의의를 보는데, 자, 우리 그 의의를 보기 전에 자,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주의라고 하는 요거 기본 이념 요거 들었던 기억 납니까? 자, 여기 땅이고 여기 바다였어요. 그런데 여기 새로 매립을 했어요. 자, 땅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지적공부 등록 안 하면 토지로서의 법적 효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들은 기억나죠? 요게 지적 형식주의 등록주의를 설명한 거야.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즉 문자화된다. 문자화된다는 것은 법에서 형식을 가진다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형식을 가져서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토지가 새로 생겼지만 실제로 사람이 이용하고 있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토지로서 법적 효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도 할 수 없고 처분도 안 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 토지 표시는 등록됨으로써 형식 가져야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지적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면 자, 지목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뭐가 지목이 바뀐다일까에 대해서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면 지목 변경인 걸까요? 아니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해야 지목 변경일까요? 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지목 변경일까? 다른 지목으로 등록해야 지목 변경일까? 등록해야 지목 변경이다. 왜? 지적 형식주의에 따라서 토지 표시는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니까.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의의에서 오른쪽 가로 1번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뭐 하는 거? 등록하는 거. 실제로 이 문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적공부 등록된 지목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지적 형식주의에 위반되는 의의입니다. 그래서 그거 등록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그러면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양가로서 한번 대상 토지 한번 봅니다. 거기서 뭐 다 필요 없고 2번만 보세요. 오른쪽 2번. 자,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하겠죠. 그런데 토지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하고 나왔어요. 자,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사람은 눈이 또릿또릿하고 초롱초롱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광어나 도다리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맞죠? 까제비 눈을 빨리 하고 얼른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자,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 할까요? 안 할까요? 금방 봤잖아. 건축물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 대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냥 툭 던져서 내놓으면 토지, 건축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나중에 시험장 가면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거 가면 그거 가서 건축물 용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배웠던 지목 28개 중에 주거, 점포,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 지목대예요. 근데 건축물이 있는데 철도역 건축물, 우리 부산 역사 얼마나 잘 지어놨어? 그 건축물 맞죠? 그거 지목은 철도용지야. 자, 공장 건축물이 있어요. 공장용지야. 영락교회 건축물이 있어. 종교용지라. 그래서 건축물도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 요즘 몇 년 전까지 많이 나왔죠. 도시 생활하다가 은퇴한 분들 전원생활하고 싶다 해서 촌으로 들어가셔서 생활하는 거 뭐 6시 내 고향 뭐 이런 거 보면 한번 나왔잖아. 그거 보면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낙도에 떨어진 섬에 옛날에 분교 같은 거 있을 때 지금 애들이 적어지니까 분교가 폐교가 돼버렸죠. 옛날에 분교일 때는 학교 용지일 거 아니야. 그거를 사가지고 안에 자기 그 교실 건축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는 자기 집으로 쓰고 일부는 내부를 개조해서 펜션 같은 거 만들어서 손님 받고 그러면서 생활비 보태면서 생활하는 분들 나왔죠. 자, 운동장 그대로 있어요. 건축물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제 교실 건축물로 쓰는 게 아니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학교 용지일까요? 대가 될까요? 네. 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목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뭐야 건축물 토지 용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토지가 떠받치고 있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은 바뀐다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06 바다로 된 그거 하기 전에 이 지목 변경은 제가 안 적었는데 이 지목 변경도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있다. 며칠 내? 60일 내. 얼마나 쉽노? 이것도 60일, 저것도 60일, 요것도 60일, 그것도 60일, 인마까지 60일. 그죠? 자, 그리고 0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오늘은 여기까지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까지만 하고 갈 거예요. 힘내라 이 말이죠. 오래 안 합니다. 금방 끝나요. 한 30분.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오전에 늘어지면 저녁에도 조금 늘어져요. 저 오늘 저녁에 심야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야 돼. 뒤지는 거야, 그죠? 자, 뒤진다 하기 좀 그러니까 앞선다 반대말. 앞에 간다, 뒤에 간다. 앞선다, 뒤진다. 그죠? 우리 아들 공부 안 하면 앞선다 반대말 조진다. 이라고. 그죠? 얼마 전에 제 친구들 왔을 때 제가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 골프를 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요즘 골프는 돈 드는 귀족 스포츠가 아니죠. 근데 서민들도 할 수 있잖아요. 뭐 필드 어쩌다 1년에 한 2번 나가면 되고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거는 오히려 그 운동량에 비해서 돈도 저렴해. 할만한데 근데 저는 예전에 사고를 한번 당해가지고 허리를 많이 삐트는 게 안 좋다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친구들 오면 이제 스크린 골프라도 치자. 요즘은 그거 안 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갈 데가 없어. 근데 그거 놀러 가서 이제 가면 저거는 이래 치도 나는 다 꼽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쳐요. 잘 친다고. 원래 가면 같은 돈 내면 한 타라도 많이 쳐야 그게 잘 치는 거야. 맞죠? 같은 돈 내고 왜 작게 치냐면 같은 돈 내고 많이 휘둘려야지. 잘 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니 잘 치네. 우리 집에 있는 채 니 줄게. 다 필요 없고 드라이브 하나하고 7번 하나하고 2개만 가고 나와. 아들이 말 많이 안 들으면 드라이브 갖고 두드려 패고 적당히 말 안 들으면 7번 갖고 두드려 패게. 두 가지 받기로 약속해놨어요.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는 게 나옵니다. 자, 토지는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다는 등록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지운다, 말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바닷가에 자, 파도가 치면서 지반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지는 토지, 그런 토지는 아무래도 안반에 이 고정성이 좀 떨어지니까 사람이 살았겠다, 안 살았겠다? 안 살았겠죠. 그래서 주인은 먼 데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경우에 우리 지적법은 이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소관청이 나서라. 소관청이 나서서 토지 소유자에게 자, 당신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당신 토지 바다에 폭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 토지 이동이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소유자한테. 그래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주는 거야. 당신 토지 바다에 폭 빠졌는데 이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당신이 신청하세요. 라고 등록 말소 신청하라는 통지를 해줍니다. 친절하죠. 그러면 소유자는 바다로 된 날 아니고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적법은 정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을 배우면 아, 국가가 이런 의미로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애국심이 좀 솟아나요. 진짜로. 그래서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도 보면 여러분 뭐 바닷가에 땅 하나 사놓고 있다가 내가 지금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내 토지가 바다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가볼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겠죠? 통지해줘. 알게 해준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문제는 네 토지 늘어났다가 아니고 네 토지 없어졌다 이 말이야. 네 토지 바다에 푹 빠졌다. 맞죠? 자, 그 편지지를 뜯어보는 순간 힘이 불끈 난다. 폭 자빠라진다. 폭 자빠라진다. 눈 떠보면 하얀 벽에, 하얀 천장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억지로 내 눈을 까디비면서 하얀 빛을 비추고 있다고.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기가 투자했던 자산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사람은 심신 안정하는 데 30일은 필요하다. 해서 30일 입원 가료한 다음 남들처럼 60일. 그래서 90일인 거야. 아니, 날짜도 이런 거 다 신경을 써주는 거야. 진짜로 신경 써주는 거야. 우리 지적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법이 없어요. 진짜로 이런 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90일에 30일을 더 주는 거야. 여러분도 바닷가에 땅 사놓은 사람은 혹시나 재산세 통지 오는 날이 아닌데 군수 명의로 편지 하나 날아왔다. 그럼 바로 까보면 안 돼. 안 되고 빨리 약국에 뛰어가서 우황청심환 사가지고, 맞죠? 먹고 30분 동안 소화시키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뜯어야 돼요. 안 그러면 팍 자빠지면 다 깨진다니까. 맞죠? 그래. 이거 배운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안 배운 사람은 떴다가 팍 자빠라지 갖고 진짜 30일 있어야 된다고. 어쨌든 그래서 90일 주는 거야. 자, 해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청량해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 말소할 때 청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청량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내가 가진 한 필지가 전부 바다에 다 빠졌어요. 그러면 청량할 필요 없어. 그냥 장부 말소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일부만 바다에 빠지고 일부는 남아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필지의 경계와 면적은 새로 정해야 된다, 안 정해야 된다? 새로 정해야 되겠죠? 그때는 청량해야 돼요. 그래서 필지가 전부 바다에 빠지면 청량할 필요가 없어. 일부만 바다에 빠지면 남은 일부를 위해서 청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할 때는 청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를 하게 된 소관청은 그 등록 말소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통지를 해주느냐? 토지 소유자하고 플러스 공유 수면 관리청에 해줘야 됩니다. 이거 올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공유수면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바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의 수면이면서 공공의 용도에 제공되는 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육지에 있더라도 댐 같은 거, 다목적 댐 안에도 물이 있잖아요. 그 수면도 다 공유수면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댐 중에서도 공유수면인 이 수면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그 구분 안 되니까 그냥 공유수면 하면 기본적으로 바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말소됐어요. 그럼 이제 땅이다 바다다. 바다죠. 바다가 됐으니까 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해주지만 동시에 바다 관리하는 관청에게도 이제 네가 관할해야 된다 하고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바다로 됐던 토지가 조류의 영향, 파도의 영향으로 이 흙을 밀고 올라와서 다시 토지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은 옛날에 3, 40년 전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계속 백사장 폭이 넓어졌어요. 해마다 조류가 밑에 흙을 모래를 끌고 올라오면서 백사장이 계속 넓어졌다고. 그런데 하구원 저거 쌓고 나서 하구 뚝 쌓고 나서 지금은 해마다 모래 갖다 부어도 옛날보다 훨씬 좁아. 맞죠? 이 조류가 흙을 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 파도가 흙을 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다로 된 부분이 조류가 흙을 몰고 올라오면서 땅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죠. 이 회복이 되면 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이 회복 등록이 됐을 때도 소관청은 통지를 해주는데 역시 두 사람에게 소유자에게도 회복 등록됐다는 통지를 해주고 누구에게도 공유수면관리청에도. 왜요? 이때 공유수면관리청에는 왜 해줄까요? 이제는 바다가 아니고 땅이 되었으니까 내가 관리할 거니까 너 손 떼라. 통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바다로 됐을 때는 네가 관리해라 통지. 다시 토지로 회복되면 이제 너 손 떼라 통지. 그래서 항상 두 사람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하면 이제 끝납니다. 진짜 끝나요. 자, 우리 112페이지 봅니다. 112페이지. 거기 보면 자 중간 약간 밑에 양가로 4번 정리 방법하고 나왔고 그리고 오른쪽 가로 2번에 수수료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지적공구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지적공구 정리 신청 수수료 및 지적 청량 수수료에서 수수료를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수료 징수 안 한다. 자, 이것도 지적법이 얼마나 국민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좋은 법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그죠? 자, 지금 지적공구 우리 신규 등록 신청하면 장부에 정리하는 등록 수수료 받습니다. 지목 변경 수수료 받아요. 많이는 안 되지만 우리 등기 신청하면 등기 신청 수수료 받아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으면 수수료 받죠? 몇백은 안 되지만 받아요. 국가는 그걸 받아서 일반 재산세 같은 세금 위에도 그걸 받아서 또 세금에 충당해서 국가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라 합니다.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했습니다. 돈 안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돈 내라고 받으러 가면 그 사람이 집에 있을까요? 지금 옛날에 자기 땅이었다가 바다로 된 그 부근에 가서 그 주저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소리는 내고 얼굴 쳐다보면 침 조금 묻어있고 그리 있을까요? 하고 있겠죠? 근데 그거 가가지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내고 하세요. 하면 지갑 찾는다. 거기서 뛰내릴 뿐다. 뛰내릴 뿐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돈 내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까지 이 챙겨주는 법이 우리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민법 배워봐. 그 사람 땅이 바다에 폭 빠져서 망했다 하더라. 그럼 민법에서는 그 사람에게 뭐 봐주고가 아니고 내 돈은 이라고 뛰어가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바로 들어간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이에요. 피와 눈물이 그득그득한 법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저도 등기법 가르쳐요. 등기법 피도 눈물도 없어. 등기법 가르칠 때는 담배를 낫곽으로 사요. 지적법 강의하면 이 애국심이 솟아나서 담배를 보루로 사다 놓는다.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집에도 한 보루, 서울에도 한 보루, 차에도 한 보루. 돈이 벌써 13만 5천 원이야. 많이 낸다고. 그건 10만 원 가까이가 세금이야. 맞죠? 그럼 낸다고 흔쾌하게 내요. 등기부할 때는 낙곽으로 하고 가다가 막 담배 막 주워 피우고 이런다고.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우리 토지 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토지 이동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